IMJ 주식 콘서트. 안녕하세요. IMJ 주식 콘서트의 닥터남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종목 공부 계속 이어가 나갈 건데, 다음 알아볼 종목은 AK 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K 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 주가 하락 이유와 그런 전망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이 제주 항공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 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손실나 계신 분도 계시고, 걱정 많으신 분도 계신데,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되는가, 또는 갖고 계신 분이면 우리가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K 홀딩스, 이제 이게 애경,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애경그룹이죠. 애경그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경그룹으로 애경유화, 치약 같은 거는 2080 치약이 아마 애경일 거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애경의 지주회사인데, 우리 이 지주회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한번 간단히 우리 공부를 해볼까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제 사업 활동을 우리가 지배하는 회사,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흔히 말하는 모회사, 그룹의 어떤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도 있고,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그런 지주회사도 있고, 종류는 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A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주회사다. 다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애경산업, 애경유화, 그다음에 제주 항공, 이런 것들의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우선 이 정도로 간단히 살펴보면 되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애경 홀딩스가 최근의 주가를 먼저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AK 홀딩스, 이걸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애경 유화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AK 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지주회사는 주요 매출이 배당금 받는 거예요. 상표권 빌려주거나 어떤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자회사들한테 배당을 받는 게 주요 수익원이죠.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화학 부분, 애경 유화, 그다음에 생활용품, 애경 산업, 항공, 제주항공, 이런 게 있고, 백화점, AK 플라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AK 그룹의 핵심적인 회사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주가를 봤을 때는 거의 2013년 수준의 그런 주가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주가가 많이 싸져서 이제 부담이 없어진 상태고 5년 내로도 거의 최저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일봉으로 봐도 오늘 방송하는 이 시간이 최저네요. 네, 최저. 근데 만약 오늘이 최저인데, 지금 이 시간이 최저인데 오늘 이후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성지 글은 아니고 성지 방송이 되겠네요. 예, 저가를 맞추는 성지 방송. 주봉으로 봐도 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하여튼 왜 8만원 정도, 최근 작년 초반에도 88,000원까지 갔던 이 주가가 최저 32,000원까지 반토막 이상이 났는지, 그러면 이런 먼저 주가 어떤 하락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하락 이유를 먼저 보면은, 이런 지주 회사는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을 적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회사를 오늘은 되게 많은데 중요한 자회사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를,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더 명확하게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자회사 중에서 특히 그 애경 이런 화학 관련 회사, 핵심인 그 제주항공하고 애경 산업이 여기가 좀 실적이 좀 둔화되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 애경 산업을 먼저 볼까요? 예. 애경 산업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졌길래 그렇게 된 거냐. 애경 산업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경 산업을 보니까 매출액이 뭐 비슷하네. 애경 6,900억 이렇게 하다가 실적이 700억, 600억. 올해가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작년만 해도 700억 정도 괜찮았었는데 매출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정치가 기준이긴 한데 지금 상반기로 볼 때 300억, 230억, 61억 하면 300억 정도 했는데 곱하기 2 정도 하면 600억인데, 그래서 작년과 지금 추정치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37에 21이죠. 38에 24니까 한 25% 정도, 20에서 30 사이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도 많이 줄어들었네. 600억에서 460억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ROE도 14, 28에서 14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좀, 올해 예상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 실적 뉴스를 한번 볼까?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 보통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 정도 감소를 했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매출은 비슷한데 이제 마케팅 브랜드 가치 이런 제고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됐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 초기 비용이라서 이게 투입되는 그런 광고비나 이런 마케팅 비용이 결국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 제주항공도 같이 볼까요? 제주항공은 주가도 최근 많이 같이 빠지기도 했고, 실적 자체도 보면은 1000억대 정도, 그래도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익이 뭐 한 60%, 한 40% 급감할 수준으로 지금 2분기에는 또 적자가 났거든요. 4, 5, 6 274억.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적이 둔화되기 때문에 주가도 막 빠졌고,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역시 AK 홀딩스도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다음 자기자본이익률도 19에서 한 7 정도, 영업이익률도 8에서 4 정도, 이익률도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주로 안 좋게, 뭐 리포트들도 안 좋게 전망되는 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또 그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손실이 될 거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저비용 가격 경쟁 심화됐고, 특히 일본이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비중이 높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저가 여행사들이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 뭐 제주 항공뿐만 아니죠. 이거는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일본 여행객이 뭐 한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까 어떤 데는 이게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이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올해는 최소한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적자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익 창출력,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익 창출력은 나올 것 같은데, 좀 한번 이 부분이 좀 안 좋아질 거네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한 가지 또 우리 검색할 수가 있는 거가 뭐냐면, 그 인수전에 지금 참여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해경산업에 아까 봤을 때 이런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아시아나가 애경산업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우려. 왜냐면 인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대출을 받거나 또는 기존 주식에 대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나 어떤 유상증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는 쪽에는 보통 M&A 인수전 참여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하면은, 그럼 아시아나 항공 인수.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해가지고 저는 중장기로는 좋다고 보는데, 너무 비싸게만 안 산다고 하면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면서 제주항공도 같이 가면서, 그럼 중복되는 노선, 수익성이 적은 노선들은 아마
좀 줄일 거고, 그럼 회사 아시아나도 좋고 제주항공도 좋고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아시아나 인수 참여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들이 있었다. 이래서 좀 안 좋았던 걸로 보이네요. 이런 게 이제 주가 하락 이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럼 AK 홀딩스 다음은 어떤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회사 우리가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고 뭐가 있는지. 탐방은 못 가도 홈페이지는 가보자가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계열사가 뭐가 있는지 최소한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경 유화, 화학, AK 컴텍, 제주항공, 애경산업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되게 많이 있죠. 예. 작은 이런 자회사들도 되게 역주변에 이런 회사들도 되게 많고, 해외 진출도 하고 있어서 해외 계열사들도 되게 많네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요즘 사업 하나 요 정도로만 살펴보고, 그러면 AK 홀딩스 다른 그 기업 하나씩 또 더 보도록 할게요. 종목 분석을 가서 중요한 거 위주로, 예. 배당 수익이 전체 92%를 차지하고 있다. 아까 보긴 했지만 상표권 수익이 경영자문수수 이런 건 미미하고, 대부분 배당 수익, 배당을 많이 할수록 이제 요런 회사들은 좋은 거고, 이익을 많이 내야지 배당도 많이 하겠죠. 근데 보통 배당을 확 줄이진 않는데, 그래도 재무 분석, 또 그다음에 투자 지표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거가 가치 지표가 있어. 가치 지표. PBR 밴드를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좀 보기 어렵게 나와 있는 PBR 밴드가, 이걸로 볼까요? 예. PBR 밴드 먼저 보면은 2016년 같은 경우는 PBR 밴드 한 2배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고 1.5배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이런 데서 사면은 주가가 물릴 수밖에 없다는 거. 항상 밸류에이션이 싼 구간, 그런 데서 들어가야지. 이런 데서 사면은, 밸류에이션 비싸게 사면은 아무튼 이게 좋은 성과 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PER이나 PBR이 이게 싼 구간이 있죠. 이런 데서 장기 투자를 해야지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괜찮거든요. 지금 PBR이 0.4배 초반까지 많이 떨어졌고 한 0.5배이네요. 추정치 기준으로는 0.5배 PBR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선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분 현황을 좀 보면은, 최근에 애경그룹 쪽에서 그래도 꾸준히 양은 한번 체크해봐야겠지만, 애경그룹 쪽에서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집중적으로 사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주가가 싸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사고 있는데, 회사가 판단할 때는
주가가 엄청 싸다는 거죠.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많이 사겠어요. 일단은 이런 걸로 한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팔고 있지는 않네. 일단 꾸준히 계속 사고 있고 그 정도로 본인들도 생각할 때 싸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뭐 우리 이런 게 단기적으로는 해결될 것 같진 않고, 맨 처음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 인수 참여는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게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인데, 못 하든지 이게 인수가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안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올해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주항공 실적이 올해까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기 이거. 그 다음에 애경 산업, 업황이 지금 화학 관련 이런 뭐 업황도 이제 반등이 한 내년 정도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올해는 화학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내후년 생각하면 턴어라운드는 예상이 된다. 이제 전반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플러스 저평가, 매우 저평가인 상황이다. 지금 투자 결론은 적극 매수인데, 그 이유는 투자 의견은 그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저평가가 된다. 물론 이게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의 최종 판단으로 뭐 사는 걸 바라고, 그럼 만약에 그럼 적정가는 얼마 정도냐, 닥터남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우선 이 재무 분석을 다시 가서 이 회사 ROE라고 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투자지 비율로 가야지. 투자지 비율. ROE가 이 적자는 아닌 거예요. 13 정도는 나오거든요. 13. 그러면 우리나라 ROE가 13 정도 나오는 회사들이 보통 손익분기점 회사는 한 0.51 정도 우리가 나온다고 배웠고, 만약에 ROE가 13이면 1.1 정도, 1.4 정도 보통 1.4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홀딩스, 이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홀딩스에 대해서 30% 디스카운트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내보면. 그래서 30% 디스카운트 하면 0.777, 0.98 정도, 0.98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0.98에, 이건 어제 제가 했던 건데, 그 BPS를 한번 볼까요? BPS가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BPS가 64,785원. 이거는 작년도 기준이긴 한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분기로, 우선 그 보수적으로 최근 분기로 더 늘긴 하는데, 66733 곱하기 0.98, 그러니까 거의 한 66,000원 되겠죠. 이게 1 정도니까. 예, 약 이 정도가 계산은, 아무튼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해보시고,
이 정도가 나올 거고, 차트로 그럼 부담 있는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그 AK홀딩스 보면 이 정도네, 이 정도. 예. 크게 부담은, 예, 실제로 봐도 8만원대에서는 고평가였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고,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사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이 정도니까, 예. 요 선, 61,795원. 요 선 정도니까, 뭐, 크게, 약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5만원 정도까지. 일단, 현재 주가 32,300원인데, 그럼 한 2배 정도 되겠죠? 예. 그럼, 한 2배. 그래도, 현재 주가의 한 2배 정도 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목표 주가는 한, 적정 주가는 이 정도 나왔다. 근데 이제 뭐 보수적으로 5만원이나 적어도 4만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66,000원을 보고 트레이딩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